어떠셨어요, 시험?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으아! 최상! 너무 어려웠어. 선생님이 재수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험지인 3월 덮프, 4월 덮프, 5월 덮프 해설하고 3월 학평, 5월 학평 해설하고 올해에만 이제 총 메이저 시험 5개를 해설을 했는데요. 압도적으로 어려웠던 시험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커로라고 하죠. 이 커리어 로우를 찍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정상이다. 1등급이 평상시에 늘 나왔는데 덮프 같은 거에서 2등급 됐을 수 있고요. 1, 2등급이 좀 간당간당했던 친구들은 뭐 3이나 심지어는 막 60점대 후반 점수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충분히 가진 진짜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우리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줘요. 이게 사실 작년 12월 5일날 수능 영어 관련 난이도 관련 사과 표명을 이제 평가원장이 했다라는 거죠. 평가원은 26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와 관련하여 절대평가 체제에서 요구되는 적정 난이도와 학습 부담 완화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며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난도 조정 절차라든지 현장 교사로 구성된 검토위원회 역할 강화, 출제 및 검토위원회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 글의 의도가 뭐예요? 목적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진짜 미안하다, 앞으로 좀 적절하게 내겠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거 거의 약간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사과할게, 지금 사과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과 받아줘요. 사과 받아주세요. 제 사과예요. 받아보세요. 받아보세요. 머리를 그냥 대가리를 그냥 치는 거의 그 정도 급이 아닌가. 1인 시위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평가원이 여기 원래 중구 정동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정부기관 지방 이전 때문에 충북 진천으로 왔는데 거기 한번 가가지고 1인 피켓 시위를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힘들게 하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번 6월 모의평가가 정답률 50% 이하의 문항이 무려 9문항이나 달렸어요. 9문항. 엄청 많은 거예요. 작년 수능은 역대급이었는데 8문항이었어요. 그럼 지금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보면 그 역대급의 역대급인 작년 수능보다 이번 6평이 데이터상으로 더 역대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번 수능은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원래 항상 평가원 패턴이 6평이 되게 실험적으로 막 불 내면은 9평 좀 난도 조절해서 수능은 그거보다 좀 약하게. 갑자기 6평이 엄청 쉬울 때 있어, 작년처럼. 그럼 좀 수능은 어렵게. 물론 이제 너무 어렵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더 어려워질 수는 없으니까 한번 이 시험을 가장 어려운 시험의 어떤 기준점으로 딱 삼고 우리가 앞으로 잘 오답하고 공부한다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커리어 로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 총평에서 앞으로의 좀 학습 방향, 이 6월 평가원 시험을 어떻게 복습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월 평가원 영어, 틀린 거 다 공부하지 마라. 자,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자칫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틀린 거 다 공부하지 마. 이럴 수 있는데 이번처럼 특별하게 어려운 시험은 우리가 이제 공부, 복습의 전략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틀린 거 다 오답 꼼꼼히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무작정 다 하면 여러분들 하다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등급별로 어떻게 6평 시험지를 내 걸로 만들어야 하는지 그걸 좀 계획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6평의 복습을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뭘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이번 6평 시험 문제들을 오답률이 가장 높은 어려운 문제부터 쉬운 것까지 총 45문항인데 그 중에서 이제 21위까지를 쭉 한번 나열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배점 여기 보시면 빈칸 순서 요약, 이게 이제 오답률 상위 4개인데 얘들이 이제 10점이기 때문에 1등급을 맞으려면은 요거 앞에까지는 거의 다 맞춰야 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 다음 이게 또 5, 6, 7위가 3점, 3점, 3점에서 9점이야. 2등급을 맞으려면 그래도 요 밑에 있는 것까지는 다 맞춰야 되는 거죠.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다 틀린 거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1등급, 2등급 학생들이 이제 틀린 게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다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중에서 내가 등급이 현재 4등급이다. 이번에 조금 영어를 소홀히 했더니 말도 안 되는 4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4등급 학생은 이제 한 요 정도까지 맞힌 거거든요. 여기를 이제 많이 틀렸을 거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틀렸을 거라고. 근데 이걸 다 공부한다? 한 번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일단 이렇게 보세요. 내가 지금 4등급 점수대야. 그러면 4등급을 맞기 위해서 당연히 맞췄어야만 했던 여기 6번 듣기, 16번 듣기, 24번 제목, 15번 듣기, 44번 장문 중에서 혹시라도 틀린 거 있으면 그걸 최우선순위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 바를 기준으로 이 아래 거 중에서 틀린 게 있으면 제일 먼저 1순위로 공부해야 돼. 그 다음 현실적으로 2순위는 어디 공부해야 되겠어요? 여기 해야 되겠어요? 이건 지금 실력에서 하루 종일 봐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어. 한 지문에 막 2시간 걸릴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지금 다음 목표 등급이 3등급이라면 여기 3등급 점수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시험장에서 맞춰야만 했던 요지, 어법, 장문, 주제, 삽입 요 문항들을 우선순위로 시험지에서 표시한 다음에 그거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지금 3등급이야. 그래도 여기까지는 내가 좀 맞췄어. 그러면
이 70점 도달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다 그 맞춰야만 했던 것 중에서 혹시 아래에서 틀린 게 있다면 이거 먼저 1순위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2등급 가기 위해서 내가 맞춰야 되는 여기 30, 42, 32, 36을 다음 순위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내가 조금 공부할 수 있다, 좀 더 할 수 있겠다 하면은 요 정도 수준까지 1등급 문턱 전에 있는 문항까지 우선순위를 좀 여러분들이 두고 공부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항, 그리고 지금 내 등급에서 다음 등급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맞춰야 되는 문항, 이렇게 우선순위를 1순위, 2순위로 도와주고 하나씩 여러분들이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요. 빨리 지금 이대로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 6평 끝나고 나서 급하게 3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지금 이제 다 나눠드렸고 인강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배포를 일정에 맞게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목요일 이렇게 할 건데요. 자, 일단 6평의 동형기출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번 6평 시험이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다 평가원이 과거에 출제했던 이 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했던 판단과 지식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동형기출 문제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1, 2, 3, 4, 5가 있고 번호가 있고 그 번호 위에 보면 이게 이번 몇 번의 동형 문제인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번 6평 31번의 동형 문제가 24학년도 9평 31번이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유사한 엄선된 동형 기출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분석본도 함께 제공하니까 오늘 해설 강의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틀린 것들 다시 한번 동형 문제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게 진짜 신박한 자료인데 6월 모의평가 한글 자료를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한번 펼쳐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예전부터 상상만 한 건데 지문을 그냥 다 번역을 끝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원래 한글로 해석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근데 한글로 해석이 됐다고 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해봐야 되냐면 특히 3, 4등급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만약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쓰여져 있었다면 이 문제 풀 수 있었을까? 라는 거를 한번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거 한글로 됐어. 빈칸 문제야 심지어. 한글로 풀어보니까 풀려.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단어와 구문, 해석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하반기가 되면 6평 이후 애들이 대치동도 그렇고 모든 전국의 애들이 어떤 늪에 들어가냐면 양치기의 늪에 들어가요. 왜냐면은 학원에서 계속 모의고사 풀려, 학교에서도 풀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항만 맨날 푸는데 그러다 보면은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어휘나 구문 이 공부를 소홀히 하다가 결국 수능날 망가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틀린 문항들이 있으면 한글로 된 걸 먼저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잘 풀린다. 내용 알겠는데? 답 알겠는데? 한다면은 지금 하반기에 내가 틀린 게 이거의 원인이야. 이걸로 이제 풀려버린다면은 항상 뭘 중심축으로 두고 공부해야 돼? 단순히 문제풀이 많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해석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의 핵심으로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라고 이 자료를 특히 2, 3, 4등급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6평 어휘 자료. 선생님이 이 6평이 오늘 해설 강의 들으시면 알겠지만 꼭 알아야 될 어휘들이 있어. 그 단어가 같은 값말끼리 파악을 못했다면은 시험 문제를 맞힐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혼자 정리하기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것들을 싹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어휘를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선생님 그 자동암기 강의에서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그런 암기법 있죠? 쪼개서 외운다든지 발음으로 외운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다음 주 중에 선생님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시험지를 복습을 해야 되잖아. 조금 구체적인 학습법을 알려드릴게요. 별로 안 틀렸으면 그냥 하루 만에 그냥 틀린 거 쓱 읽고 끝! 공부하고 해설 강의 보고 끝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시험이 이렇게 어려웠잖아. 그래서 아마 대부분 막 3, 4등급 이렇게 점수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복습을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하루에 2문제씩 해라. 그리고 한 문제당 30분 정도를 투여해서 1시간씩을 투자하는 거. 요게 이제 가장 현실적인 학습법이에요. 하루 만에 끝내려고 하지 마. 지금 너 막 10몇 개 틀렸는데 이거 하루 만에 10몇 개 오답 다 끝내고 6평 복습 끝! 그러면 안 돼. 6평 너무 중요한 시험지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제대로 하나하나 온전히 공부하셔서 네 걸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일단 아까 6평 한글 해석자료 줬잖아. 그 한글 해석자료를 한번 다시 풀어봐봐. 한 문제당 2분. 빈 순서 원래 3분인데 한글로 돼 있으니까 2분 정도로 하면 2문제 푸는데 몇 분 걸려? 4분밖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풀어 그럼? 아까 내 등급에서 반드시 맞췄어야 되는데 틀렸던 문항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등급 도달하기 위한 문항 아까 선생님 표로 보여줬죠? 어떤 문항부터 먼저 풀어야 할지 우선순위 딱 정해. 그래서 2개를 뽑아. 그래서 오늘 2개를 일단 한글 해석으로 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틀린 단어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또 구문을 한번 분석을 해본다. 어휘 자료 준다라고 했으니까 그 자료에 있는 거 당연히 외워야 되고 그리고 몰랐던 단어도 사전에서 뜻을 찾아서 표에다 추가를 해 놓으세요. 자, 다음으로 단어 암기하고 2문제 내가 뽑은 단어들 암기하고 이제 제대로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는 거야. 단어랑 구문도 했으니까 제대로 문제 푼 다음에 다시 풀고 다음으로 한 문제당 10분 좀 넘게 13분 정도. 이게 보통 한 문제가 8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8문장.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장 정말 제대로
한 문장 읽고 아까 어휘도 했잖아. 구문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서 이 글이 필자가 자기의 핵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는지, 그래서 주제문이 뭔지 이런 것까지 정말 제대로 내 걸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한 문제당 한 13분. 너무 또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돼. 20에서 25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해설 강의 보면 복습하면서 이렇게 두 문제씩 꾸준히 좀 하세요. 이게 필수다. 이렇게 해서 온전히 그 지문의 내용도 이해하고 어휘도 이해하고 구문도 이해하고 답으로 가는 사고와 논리까지 다 가져가는 것.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다음은 이제 선택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이제 배부해준 동형 기출 문제 있죠. 지금 이거는 이제 안정 1등급, 뭐 1, 2등급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이것도 하세요. 이게 얼마 안 걸리니까 앞에 게 그냥 한 문제당 3분 시간 재고 동형 기출 풀고, 그 다음에 조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해설지까지 있으니까 한 문제당 최대 12분 정도 피드백을 해서 공부해 주시고 모르는 단어까지 공부하시면은 이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6월 평가원 영어 시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한 그런 학생들이 될 겁니다.